26년도 정원은 원점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정부는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25년도에 확 늘려요. 그 다음에 26년도에 원점 재검토해서 해봤더니 안 뽑아야 되거나 줄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뽑아놓은 교수, 늘려놓은 강의실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천억이 넘게 예산을 들였지만 1년 지나고 나니까 다 쓸모없는 돈이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건데.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박주민 의원을 모시고 두 번째 컨텐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2대 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정 갈등이라고도 하고 의료 대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희는 좀 이제 박주민 의원님을 모시고 이런 이제 그 갈등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뭐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제가 모셨거든요. 네네. 논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역이라든지 뭐 필수, 뭐 바이탈과 우리의 어떤 한정된 자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나눠봐야 돼서 모두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 질문 하나 좀 드리면요. 이번에 가장 어려운 게 대학병원인 것 같아요. 대학병원들이 많이 어렵죠. 이번에 상황에서. 네. 제가 지금 대학병원 쪽에서 좀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봐도 지금 사직한 분들 중에 이미 30% 이상은 다른 곳에 취업을 했다고 하고요. 그럼 이분들은 대학병원에 안 돌아오실 분들의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저는 내과 전문이거든요. 아마도 뭐 산부인과, 내과, 외과 이런 정말 필수과 친구들이 더욱더 이번에 이 바깥 쪽으로 더 많이 나가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인턴 쌤들은 지금 90% 넘게 사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사실 힘들고 두렵지만 내년 3월 되면 어떡하지? 이분들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정말 모든 대학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전공의쌤이나 학생이나 다 개인의 의지로 뭔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 한 해, 두 해, 뭐 1년, 2년 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평생을 넣어야 되는 일인데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마음을 다시 자발적으로 이 필수과나 바이탈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 정말 이거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사실 이번에 정부가 의료 관련된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의대 정원을 갑자기 더 나아가서 합리적 근거도 없이 늘어난 그 숫자를 각 대학에 배정하는 과정도 심지어는 그 배정 관련된 회의 자료도 삭제했다고 하면서 명확한 근거도 못 대면서 또 배정도 한 거죠. 당연히 이제 항의라든지 문제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필수 영역에서 고생하셨던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갖고 있는 태도가 마치 필수 의료 영역은 낙수가 모이는 곳처럼 표현도 하고 실제로 또 그렇게 인식한 듯한 느낌을 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 정부가 대화를 한다기보다 오히려 의사들은 탐욕스러운 존재, 뭐 본인들만 아는 존재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이제 색깔을 입히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처를 또 입으셨고요. 저도 이제 전공의 분들을 만나 보면은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 왜냐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도 너무 걱정스럽고 말씀하신 대로 많이 돌아오시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정부의 이제 일각에서 뭐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좀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대략 내년 3월이 되는데 수련 과정 1년 공백이 되면서 전에 했던 수련이 이제 무의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까지 감내하는 전공의는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여러 가지 들어본 결과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다시 돌아오시진 않을 것 같고 돌아오시더라도 약간 좀 덜 힘든 곳. 그다음에 지방에 계셨던 분들은 조금 더 서울과 수도권에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옮겨지면서 좀 돌아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참 이번에 이제 또 서울대가 이제 휴학을 드디어 받아들여요. 저는 이게 또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휴학을 계속 안 받아주는 것도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분들도 자유가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의대생들도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휴학할 자유가 있는 건데 그걸 안 받아들여주다가 결국 이제 서울대가 했더니 초강도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서울대를. 근데 원래 우리가 수사할 때도 별건 수사라는 걸 하면 안 된다. 이거 위법하다라고 하거든요. 이걸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특수부 검사들이 잘한 게 별건 수사거든요. 휴학 받아들였더니 대학 전체를 고강도 감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휴학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 다른 대학도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휴학, 아까 말씀드렸던 전공의는 미복귀 이렇게 되면은 의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의사분들이 배출이 안 되는 시기를 상당 기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동시에 교육 현장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원래 들어오실 분 3,000명, 증원된 1,500명, 휴학한 3,000명 하면 3,000명을 교육하던 환경에서 7,500명을 갑자기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학원에서 수강생을 많이 뽑으려고 해도 미리 선생님 구해놓고 미리 강의실 넓혀놓고 책상과 의자 구입해놓고 모으지. 자, 이제부터 강의실 넓히고요. 이제부터 강사 모집하고요. 이제부터 책상하고 의자 살 거예요.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상당 기간 의료계 혼란, 공백은 지속될 것 같다. 그런 상황인 거죠. 대책이라는 게 결국에는 정말 쉽지가 않은 거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은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 당에서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와 야와 의료계와 정부가 같이 앉아서 열어놓고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 터놓고 얘기하려면 25년도 정원도 얘기할 수는 있어야 된다.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아시는 것처럼 26년도 정원은 원점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정부는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25년도에 확 늘려요. 그 다음에 26년도에 원점 재검토해서 해봤더니 안 뽑아야 되거나 줄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뽑아놓은 교수, 늘려놓은 강의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천억이 넘게 예산을 들였지만 1년 지나고 나니까 다 쓸모없는 돈이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건데 4천 몇백억이 애들 용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경 장관이 삽을 들고 판다고 해서 100원 한 입 안 나와요. 제가 그래서 기자분들한테 그래서 장관 차관한테 삽 좀 쥐어주고 파보라 그러라고. 100원이나 나오냐고. 근데 4천 몇백억을 그렇게 쓰겠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2,000명 병원을 늘린 거에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 과정도 이상하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국회에서 청문회 내용 같은 거. 그럼 문제 있는 거였고 26년도에 원점 재검토하는데 예산 그렇게 쓰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럼 25년도부터 논의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25년도부터 논의하자고 계속 얘기했더니 한동훈 대표까지는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정부는 입장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의 테이블이 꾸려지지 않았고 논의 테이블이 꾸려지지 않으니까 계속 평행선을 가면서 현재 의료 공백이라고 할까요? 또는 여기에서 기인한 향후 3, 4년간의 혼란은 해결의 가닥이 안 잡히고 있는 거죠. 사실 대화 없이 그냥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서 그렇죠. 시간은 뭐 흘러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 파국으로 끝나게 되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이 원하는 식으로 아마 정부가 힘이 세고 하니까 정부가 원하는 대로 관철되는 듯한 모습은 취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리는 게 그걸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공백이 가져올 파장은 더 갈 거거든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거기다가 무리한 정책 집행에서 생긴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이미 건보 재정을 2조 넘게 갖다 썼어요. 7개월간. 근데 내년 3월까지만이라도 보더라도 거의 비슷한 기간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2배를 단순히 곱해보면 4조를 쓰는 건데 건보 재정 4조는 누구 돈이냐고요. 그렇죠. 4조면 어느 정도 돈이냐면 간단한 수준의 간병비 급여를 할 수 있고요. 지방의대라든지 지방병원에 투자하면은 지방의료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런 돈을 공중으로 다 날리고 나서 결국은 정부가 이겼어. 이렇게 얘기하고 파장은 계속 3, 4년 동안 더 가고 행정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또 재정의 소모를 가장 적게 하면서 성과를 내는 게 행정이지 여기저기 상처 다 내고 다 망가뜨리고 야 결과적으로 내가 이겼어. 이건 행정이 아니거든요. 지금 약간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의원님이 건보재정 말씀해 주셔서 사실 이번 사태랑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또 국회에서 또 관련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또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게 사실 뭐 저는 원래는 그런 생각 잘 안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딸을 낳았어요. 이제 5개월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어떤 인구 구조나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저희 때는 막 100만 명씩 태어나던 아이들이 지금은 20만 명 이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또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보험 관련은 저희가 또 익숙한 부분이고 100만 명씩 내던 건강보험료를 우리 아이들은 20만 명이 그거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노인 인구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그분들이 병원을 더 자주 이용하실 텐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아이가 이제 좀 클 때 나이가 들 때 우리처럼 이렇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게 되고 네. 갑자기 출생률이 늘어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사실 좀 걱정이 돼요. 건보 재정으로 이렇게 뭐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료 소비자 네. 서비스 맞아요. 이용자이기도 네.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걱정이 안 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누구 하나가 이득을 보거나 누구 하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이거를 진지하게 의논하고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바꾸거나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던가 생각들 뭐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또 있으면 좀 공유를 좀 네. 아니 사실 건보 재정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의 그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출생률 자체가 낮아지고 있고 고령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그 재정의 안전성, 재정의 건전성 이런 부분이 이제 다들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게 이 전달 체계라든지 이용 체계를 좀 바꿀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상급 종합병원 쪽으로 많이 몰리는데 맞아요. 골고루 좀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 역대 정부들이 다 어느 정도들은 노력을 해왔던 것 같고 이번 정부는 이상하게 뻥 터지고 나니까 이제 그걸 어쩔 수 없이 좀 관철하는 듯한 모습이 좀 된 건데 약간 폭력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전달 체계 조정이라는 건 반드시 좀 돼야 될 것 같고 혼란이나 혼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 없는 그런 형식으로 돼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그 건보 재정의 안정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사태가 뻥 터지고 건보 재정을 많이 갖다 쓰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다시 한번 약속을 하더라고요. 확실히 지원하겠다. 건보 재정이 만약에 너무나 재정으로 좀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사고 치고 땜빵하듯이 하면 안 되고요.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로 얘기되는 것들이고요. 저희들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두 가지 큰 틀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민주당도. 네. 이런 논의도 근데 쉽진 않겠네요.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고 국민의 이해와 동의 그리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유능한 정부일수록 소명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민과 사회의 협조를 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잘못된 방식으로 좀 집행을 많이 하는데 이런 문제도 이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잘 구해가면서 해야 되고 연금도 마찬가지로 협조와 이해를 구해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전달 체계를 통해 돈을 아끼고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좀 재정을 하는 좀 방향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가야 된다. 네. 낭비되는 측면도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뭐 정당이나 그런 것들은 좀 제어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가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좀 낭비되는 부분은 조금 자제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런 절차들도 밟아야 되겠죠. 네. 과도하게 이용하시는 뭐 그런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기준을 좀 정하고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잡아나가야 되는데 이걸 또 함부로 이리적으로 막 딱 잘라서 이거 딱 잘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굉장히 좀 현대 민주주의 정부에서 하면 안 되는 방식이고요. 충분히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가면서 그런 기준들을 세워 나가야 되겠죠.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동안은 정부가 좀 재정 지원은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또 이해도 구하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약간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전체적인 건보 재정이 줄어들고 있지만 이제 어찌됐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의료에 만족하고 있으면서도 또 이쪽 부분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제가 사실 이제 중증외상센터라는 소설을 쓸 때 외상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몇 분 인터뷰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쓴 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일이 터지고 궁금해진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지내나? 그러니까 지금 외상외과 하고 있는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분인데 다 이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상외과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뭐 소아과나 산부인과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망막박리로 안과에서 진료를 수술을 받았는데 과별로만 필수가 아니고 사실 안과에서도 이제 실명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수술을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핵심 의료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의료계 내에서 좀 보상이 적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거예요. 정부가 필수 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두리뭉실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빠져 있지만 사실상 정말 국민의 생명과 이런 데는 필수적인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르는 것부터도 사회적으로 또 의료계와 얘기를 해나가면서 골라야 되는데 그냥 대충 여건 필수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맞아요. 정책의 합리성이라든지 정책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고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영역일수록 좀 수가가 제대로 책정이 돼서 인력들이 좀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불균형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들을 쫙 봤더니. 그래서 그런 불균형들을 좀 잡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낭비되는 측면들도 또 있어요. 뭐 검사 같은 경우 너무 지나치게 자주 많이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제를 좀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달체계도 바꾸고 일정 정도는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이면서도 융합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짧은 생각으로 막 생각을 해봤었던 게 이게 주변에 저랑 비슷한 또래 어린 아이가 있는 친구들 중에 아이가 아픈 집들이 가끔씩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진짜 어렵더라고요. 물론 나라에서 아이에 대한 이런 지원 이런 것도 많이 해주긴 하지만 아이가 아프면은 정말 집에 어른들이 다 일을 못 하게 되는 맞아요.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그 집은 오히려 그 이상의 어떤 보상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어느 정도의 생활비나 이런 것도 좀 주면은 그 남아있는 시간 더 소중하게 보낼 수도 있고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제가 저 병원을 가다 보니까 제 아이가 아파서 가니까 1,500원 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나는 이 돈 그냥 한 10,000원 내고 그냥 진료를 보더라도 이런 돈 조금 더 모아가지고 진짜 아이가 아픈 그 집에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저희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어서 그렇죠. 그런 걸 네. 하려면 이제 굉장히 많은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운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실패했지만 국민 건강 관련돼서 건강보험료를 각자 좀 10,000원씩이라도 더 내자. 그래서 보장성을 높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영역까지도 어느 정도 포섭을 할 정도로 해보자. 그리고 또 사보험을 대신에 안 될 수 있다면 그게 더 남는 장사 아니야? 실비가 너무나 네. 지금 크게 돼버렸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보면은 공동이 조금씩 책임을 조금 더 지면서 공동체를 잘 유지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건데 이렇게 10,000원 더 내자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지만 그 운동이 몇 년 전에 들불같이 타올랐지만 실패했어요. 다들 생각들이 또 다르고 네. 사실 아파트 관리비 뭐 몇천 원 더 내서 헬스장 이렇게 또, 하는 뭐 기계 뭐 이런 것도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게 정치고 정부예요. 정부가 그런 거 설득해서 네. 비전을 보여주고 10,000원씩만 더 내시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뭐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당장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계속 설득해 나간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저희가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걸 넘어서 좀 더 좋게 만드는데 세금 좀 더 쓰고 대신에 사교육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들보다 사교육비를 내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거의 준조세예요. 맞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준조세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1인당 국민소득은 높은데도 쓸 돈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공동으로 뭔가 그 재원을 만들어서 해결하면 오히려 다른 차원에서 돈 쓰는 걸 줄이면서 쓸 돈을 더 늘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꿈꾸고 상상하고 힘을 모으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의료계에 있어서도 좀 그런 꿈 같은 뭔가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서요. 네. 그런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 산부인과 분만하는 친구예요. 네.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워낙에 대학병원이 많이 이제 안 되니까 어렵고 안 좋은 아이들을 출산하게 되는 게 좀 많아졌나 보더라고요. 아이가 출산을 했는데 좀 안 좋은 아이긴 했는데 이 자기 과실은 하나도 없는데 뱃속에 있다가 뇌출혈이 생겼어요, 아이가. 과실은 없지만 본인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일본 같은 경우나 뭐 대만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그냥 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잘못되면은 부모도 사실 이걸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의사에게도 뭐 너무 고맙다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음에 한이 남으니까 소송을 걸거나 하는 게 많고 그 친구도 이제 이런 일을 좀 한 2건 정도 경험하니까
그렇게 자기가 존경했던 산부인과 의사분들이 아이가 잘못되는 일을 경험을 하면은 한 2, 3년 정도 뒤에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분만을 그만둔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최근에 잠도 잘 못 자고 정신과도 좀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해준 그런 많은 돈들이 지금 날아갔잖아요. 물론 이게 돈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부모들에게 그래도 조금의 위안이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나라에서. 그러면은 지금은 결국에 그 화살이 무조건 의사한테 가거든요. 네. 네, 이렇게 병원에서 있어도 소송을 병원에 안 걸고 의사 개인한테 걸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단체에 있고 싶어하는 의사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치는 분들 대부분 다 그쵸, 그 얘기 그쵸.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응급 상황에서 환자가 오면은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분을 낫게 해야 된다는 감정과 함께 무섭다라는 무섭다, 이야기를. 피하고 네. 싶다 네. 이런 감정이 든다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지금 뭐 그런 논의들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죠. 의사분들이 정말 선이고 또 네네. 과실 없이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조금 더 과감하게 환자를 돌보겠다, 네. 환자를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들고 또 그렇게 해야 또 위험한 영역이라고 불리는 영역에 네. 의료 인력이 지원을 많이 하시겠죠. 예. 여러 가지 형태로 논의가 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져 준다라는 또는 뭐 국가와 의료계가 어느 정도 같이 네. 책임진다든지 뭐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논의가 되고 있죠. 네. 예. 이번에 논의돼야 될 과제 네.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은희께 함께 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또 바이탈과 필수 의료도 얘기했지만 지역 의료의 지역 어떤 의료. 예. 불균형이 사실은 또 좀 많이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사만 내려간다고 사실 지역 의료가 살아나고 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저도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기는 합니다.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인구수가 있어야 환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환자가 있어야 병원이 있고, 병원이 있어야 의료진이 있다 보니까 네. 지방에 대한 어떤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놓고 고민이 돼야 되는 분야입니다. 근데 적어도 몇 개 정도의 거점 병원들은 예. 약간 그 순서를 좀 바꿔서 선도적으로 좀 지원해주면 현재 이제 그쪽 주변에 오히려 인구가 모일 수도 있어요. 서울에 나름 잘 사시고 은퇴하시고 싶으신 분들 중에 왜 고향에 안 내려가세요? 병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렇 많고 많으시더라고요. 예. 엄청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제 미국의 같은 경우에 은퇴 도시 같은 경우 보면 핵심 시설이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한 10만 단위, 5만 단위로 은퇴 도시를 많이 만드는데 병원이나 이런 시설을 구축해 놓고 거기에 집단적으로 아주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네. 현재 지금 거점 병원들이 있어요. 약간 예, 기능을 하고 있고 네. 이거는 먼저 좀 해서 기반을 좀 무너지지 않게 기반을 좀 갖추게 하고 그러면 또 거기 주변에 또 사람들이 모이고 또 살게 되고 하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균형 발전과 함께 고민해야 되지만 몇몇 개는 그렇게 핵심적으로 투자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4조 그런 데 먼저 투자하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네. 그 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돈은 상상을 하게 개혁이라고 돼요. 네. 말했던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무슨 교수를 뽑기 위해서 교실을 늘리기 위해서 교육 기자재를 사기 위해서 쓴 돈이 아니에요. 공중에 날린 돈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점 역할을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고 버티고 있는 그런 데 좀 해서 좀 더 잘 되게 만드는 건 필요하죠. 예. 하여튼 뭐 저희들은 몇 가지 좀 구상을 갖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인구와 뭐 이런 거 다 같이 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좀 다뤄야 될 필요는 그럴 있다고 것 같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오늘 이렇게 좀 박주민 의원님을 모시고 프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이렇게 논의할 게 많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헬프님들께 한 말씀 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이 될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 이제 의료 공백, 그로 인한 대란 이런 상황을 알고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이 됐습니다. 나름 해결해 보려고 정부에는 또 정부에게 또 의료계는 의료계에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야 될 말들을 계속 해오고 있고 대화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 뭐 뚜렷하게 뭔가 실마리가 잡히지 않아서 되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유연해졌으면 좋겠다.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 국민에게 져야 되는 책임의 무게는 굉장히 크고 무겁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이제 여당의 당대표조차도 좀 더 유연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좀 유연한 자세를 보여서 대화도 되고, 또 그 속에서 방금 저희들이 얘기 나눴던 그런 여러 의료의 미래, 국민의 미래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저희는 도움되는 이야기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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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